동적 주행 가는 거리인데 750이라고? 탐탁지 않단 말이죠. 저게 가능하다고? 원 배터리 챌린지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엉덩이를 탁탁탁 고쳐 앉는 이 느낌이, 이게 이 덩치에 이 크기 SUV가 맞나? 자, 제가 기다리던 차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폴스타 중에서도 3입니다. 사실 국내에 폴스타 2, 4가 나왔는데 3는 숫자로만 보면 4보다 더 먼저 개발됐던 차예요. 그런데 뭔가 인증 이슈가 있으면서 한국의 상륙이 조금 늦어지고 드디어 2026년 8월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전에 스웨덴 가서도 한번 타봤던 모델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타보고 정말 그냥 진심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아, 폴스타 브랜드의 정체성은 폴스타 3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납작하게 떨어지는 SUV의 전통적인 실루엣인 것 같지만 이걸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다 비율을 눌러놓고 22인치의 엄청난 휠로 여기를 키워놓다 보니까 스탠스가 미쳤습니다. 제 키에서도 루프가 이렇게 떨어져서 뒷유리처럼 루프의 라인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루체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요거의 원조는 폴스타 3입니다. 앞쪽에 블레이드 형태의 윙이 있어서 본네트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윙이 기류를 정리해주면서 쭉 뽑아내주는 이러한 디자인입니다. 지금 공도 시승을 먼저 해볼 건데 진짜 놀라운 점은 지금 차 안에 딱 앉자마자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웬 말이에요? 93%인데 770km? 네, 여러분, 폴스타 3를 일단 도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폴스타 3는 국내에 3가지 버전으로 오게 됩니다. 후륜 모터만 있는 싱글 모터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 544마력 스펙이죠. 그 다음에 듀얼 모터인데 좀 더 고출력, 고성능을 내는 퍼포먼스 버전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버전은 100kW가 더 붙게 돼서 680마력. 적지 않은 힘이죠. 시속 100km까지 가속력도 3초대에 끊어내는 진짜 매콤한 전기차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바로 그 퍼포먼스 모델인데요. 퍼포먼스 모델은 뭐가 다르냐면 22인치 휠이 기본이고, 그리고 하이그립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 버전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라도 폴스타용 핸들링 셰시 버전으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에어소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을 전달하는 그러한 스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유럽에서 이 폴스타 3의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가 아닌 듀얼 모터, 그러니까 둘 다 에어 서스펜션 버전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유럽에서의 느낌은 듀얼 모터가 진짜 한국의 도로 지형에 완벽한 핏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퍼포먼스는 조건에 따라서 약간 스포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고객층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 두 모델들은 역할이 완벽하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어떤 고성능의 느낌, 스포티한 운전의 재미를 확실하게 매일매일 느끼고 싶다 하면 퍼포먼스가 맞는 선택이고요. 가족과 함께 데일리의 비중이 좀 높고 가끔 스포츠 주행을 즐긴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듀얼 모터가 훨씬 더 매끈하게 일상생활에 대응하기에는 고급차로서의 느낌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유럽에서 이 퍼포먼스 모델을 타봤을 때는 진짜 하체가 와, 이거는 정말 대놓고 고성능 버전이다라는 거를, 그 스포티한 느낌을 천천히 갈 때부터 빨리 갈 때까지 항상 느끼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약간 단단한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탔을 때랑 지금 또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 22인치 규격으로 타고 있는데도 이 느낌이 좀 달라요. 유럽은 이거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단 말이죠. 타이어도 아마 같았을 텐데 왜 이런 느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퍼포먼스 버전을 타는 것도 그냥 가장 부드러운 모드에다가 놓고 타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탈 때 이게 뭔가 거슬릴 정도의 어떤 그런 단단함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좀 재밌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폴스타 3로 모델을 탈 때 지금 이걸 듀얼 모터로 타야 되나 퍼포먼스로 타야 되나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승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듀얼 모터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듀얼 모터가 진짜 로드홀딩이 좋고 가죽 타고 다닐 때에도 승차감이 꽤 괜찮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듀얼 모터 쪽으로 저는 마음을 더 정했는데,
이 퍼포먼스를 한국 도로에서 타보니까 이것도 유럽보다는 느낌이 더 좋은데 하면서 지금 다시 고민이 좀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폴스타 3의 에어 서스펜션의 퍼포먼스 모델의 승차감이 현재 타고 있는 폴스타 4 퍼포먼스 팩보다 더 나아요. 같은 퍼포먼스 길이의 비교인데도 확실히 하체 감각은 이게 더 큰 형님의 그 너그러운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SPA2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말 딱 3일 전에 볼보 EX90을 시승을 하고 왔는데 그 차량이랑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서 또 얼마나 그 브랜드의 철학과 성향들이 갈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비교군이에요. EX90은 안락하고 편하고 안전함에 추구를 하고 있다면, 이 같은 플랫폼을 깔고 있는 폴스타 3는 어떻게 하면 더 운전이 재밌고 속도를 불안하지 않게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아름답고 재미있게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800V 시스템이에요. 그 스파2가 처음에는 400V로 나왔는데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800V로 또 중간에 한번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터의 스펙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변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저희 한 2년 전쯤에 먼저 타봤던 폴스타 3의 드리프트 장면, 요 리뷰 위에 있었거든요. SUV인데 드리프트가 내연차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진짜 스포츠 브랜드는 이런 것까지도 주행 모드에서 좀 튜닝을 해놨구나 하면서 좀 감탄을 했었던 그런 그때 그 차량에서 모터가 지금 바뀌면서 이제 효율성까지도 알뜰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폴스타 3를 시승할 때에는 전비가 한 5점대 초반 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추운 스웨덴에서 시승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적 주행 가는 거리인데 750이라고? 와, 여러분,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게 WLTP 기준으로 단순 그 몇 프로에 무조건 몇 킬로를 띄우는 이게 아니라 주행 스타일을 감안해서 나오는 전비에 예측치로 750이 뜬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750km고 지금도 좀 더 관리하면서 타면 820km를 뛸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 차는 한 20%가 헛수다라고 생각해도 750에서 20% 빼면 600km거든요. 90%로 600km를 간다? 이것도 여전히 굉장히 놀라운 인상적인 수치잖아요. 조만간 이 차를 가지고 정말 한반도 한 바퀴 돌기나 장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최근에 타보고 왔던 볼보의 XC90랑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비슷한 사이즈 2세그먼트 SUV입니다. 4.9m예요. 5m 거의 육박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휠베이스도 3m에서 조금 모자란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SUV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런 방금처럼 그 네 바퀴의 위상이 이런 완전 비틀리는 이런 요철 구간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차가 바퀴가 하나씩 스트로크를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형 에어 서스펜션이 그 딱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그 느낌은 기깔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도로 이음에서 이렇게 녹아 흘러서 불쑥 올라가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첫 범프 굉장히 부드럽고, 리바운드는 약간 고급스럽게 착이라기보다는 축 앉는 게 가장 소프트한 댐퍼의 느낌이에요. 이제 서스펜션의 단단한 중간 모드입니다. 3단계 중에 가운데 모드예요. 약간 속도를 내는 걸 부추기는 설정인데요. 좀 더 도로에 대한 정보들을 살짝 문을 열어주면서, 오케이, 자, 이 정도 정보 주면 요거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겠어?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도 페이스가 올라가는 세팅이에요. 오래된 포장이어가지고 막 크랙이 지금 엄청나게 나 있는 이러한 도로인데, 이런 도로에서는 이제 미디움으로 오니까 내가 어디를 밟고 어디를 밟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운전대는 생각보다 많이 돌아요. 스티어링 기어비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약간 오프로더 차량처럼 많이 돌리면 앞바퀴가 조금 돌아가는 이러한 느낌이어서 폴스타 4보다는 운전대를 많이 감아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네요. 오, 빨래판 도로도 지금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빨래판인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떨리는 게 전혀 없는 정도까지 충격을 잡아줍니다. 가장 단단한 걸로 해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에어 서스펜션 가장 단단하게 놓고 타보겠습니다. 요건 공도용 세팅은 아니라 이제 진짜로 매끈한 도로에서의 어떤 와인딩이나 서킷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요 가운데 센터 컵홀더에 올려놓은 요 깡통 핸들이 약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해단계가 되게 좀 이분한 거리로 일정한 간격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거든요. 유럽에서 먼저 타봤던 퍼포먼스 하체는 약간 강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유럽 도로가 조건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고속도로도 한번 잠깐 타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조건에서는 가장 단단한 에어 서스펜션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여기 가장 위험한 구간이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쓸만합니다. 1분 쓰고 못 쓰겠다고 돌아오는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한 2-30분 쭉 쓰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세팅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좀 와인딩도 타고 코너링을 빨리 탔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현실적인 숫자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87%에 650km.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준으로 가장 부드럽게 돌리면 얼마나 좋아질까? 폴스타 4는 약간 승차감 면에서 그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냐 듀얼 모터냐가 확실하게 딱 제가 추천하는 게 갈라졌어요. 정말 데일리 목적이라면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폴스타 3는요, 우와, 이거는 확실히 이제 에어 서스펜션 오니까 이 승차감의 그 커버 범위가 훨씬 높아져서 이 정도면 퍼포먼스를 승차감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버짓이 된다면 퍼포먼스로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일단 고속도로 위에서는 22인치건 이 폴스타 셰시 핸들링이 들어가 있건 어쨌든 승차감은 업계 평균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좋네. 스트레스 없는 주행? 그러고 보니까 소음도 진짜 없어요. 볼보 EX90도 소음이 참 없다고 느꼈는데 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동기에 소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100km 살짝 넘어가 있는 수치인데 특별히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음유리 어쿠스틱 글래스에 의해서 다 지금 차단되고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도 들어가 있죠. 또 이 승차감을 저하는 것에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의 그 반응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회생제동을 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동기식 모터, PMSM 요 모터들은 회전자가 돌 때 역기전력이 발생하면서 그 저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다른 전기차 중에서는 그 클러치나 디스커넥터 이 방식으로 아예 타력 주행할 때 그 축을 분리해서 그 저항감을 없애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죠. 폴스타 3가 아까 업데이트 되면서 모터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쪽은 동기식 모터, 앞쪽은 비동기식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동기식 모터는 전기를 딱 끊는 순간 자력이 없죠. 그냥 제로고 그냥 무저항으로 도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연비 운전할 때에는 저 비동기식 모터는 그냥 굴러가는 역할로 하고, 후륜 모터로, 후륜차의 그 느낌으로 뒤쪽 모터만 일을 하고 회생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쭉 타력할 때의 이 부드러운 느낌들, 뭔가 속도가 이렇게 쭉 줄어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이러한 느낌들까지도 모두 다 제거를 해 놓았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지금 요 구성을 점점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앞쪽에 비동기식 모터, 뒤쪽에 동기식 모터. 제가 지금 경험해본 전기차들 중에서 그 코스틱 느낌이 가장 좋다 싶은 브랜드가 폴스타랑 타이칸? 그리고 이제 최근에 EX90 요 정도였거든요. 이런 살짝 오르막에서도 엑셀을 놓으면 속도가 그렇게 푹푹 떨어지지가 않고 정말 직선에서 가듯이 고요하게 그냥 쭉 호수 위를 가르는 약간 백조처럼
이거는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연차만 타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감이 없으실 겁니다.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구동계 저항이 더 적고 공기 저항도 깎아낼 걸 다 깎아내고 거기에서 딱 이 코스팅 할 때 그 느낌이 오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나간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그 달콤한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폴스타 3는 정말 잘 살려내줬어요. 지금 폴스타 3는 이건 퍼포먼스네, 퍼포먼스로 가도 되겠네, 승차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놓으면, 이건 EX90 때도 제가 똑같이 리뷰했었는데 뭔가 에어 서스펜션이 코일 스프링으로 딱 바뀐 느낌이에요. 이제는 기계적으로 차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느낌. 폴스타는 폴스타 5도 그랬고 4도 그랬고 직결되어 있는 이 느낌을 언제나 어느 위치에서는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그 둥 떠서 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승차감을 최대한 잡지만 여전히 차는 땅에 접지하고 있다는 그 느낌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세팅 있잖아요. 하드에 놓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 되네. 이 좋다. 그러면 중간으로 놓으면 코너를 돌 때 중간 모드에서 방금 이음에 지날 때 타당 타당 하는 요 소리는 좀 났잖아요. 타당 타당 소리 나는데 제 몸을 보시면 제 몸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이 세 모드의 분할을 진짜 잘 해놨네.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1억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것도 진짜 큰 메리트죠. 제가 EX90도 사실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나왔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은 비교해서도 가격이 오히려 착하게 더 나왔으니까, 전기차인데도. 근데 그 같은 플랫폼에 볼보보다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이 확실하게 있고 운전에 재미가 있는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도 듀얼 참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8천만 원대, 9천만 원대에서도 출고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극가성비의 차량이 등장한 셈이네요. 네, 폴스타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폴스타는 전기차 브랜드인데 자율주행을 가장 잘하는 차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말 그 원래 폴스타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를 잊지 않고 운전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이 차를 타보고서 특히 폴스타의 라인업들 중에서 2, 3, 4, 5 이제 4가지 모델을 타봤는데 세단인 형태를 빼고 나머지 3가지 모델 중에서 폴스타의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단연 3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스포티함을 부각하고 증강시켜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포티함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할 때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거랑 진짜 스포티하게 달리는 거랑은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스포티하게 달리는 건 정확한 피드백을 주면서 운전자한테 컨트롤의 영역을 주는 것, 스피드를 주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주는 게 저는 스포츠 주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생긴 것만 날렵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빠진 게 아니라 주행하는 감각 자체가 폴스3는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자, 도로 위에서 타본 느낌, 같은 플랫폼인 볼보 형제와도 맛이 완전 다르다. 앉는 위치부터 달라요. 볼보는 굉장히 좀 높게 앉았는데 폴스타 3는 정말 힙포인트를 낮게 앉고 운전대를 이렇게 마주보는 요 각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 제가 폴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운전 자세를 여기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실 타자마자 느껴지는 좋은 첫인상 이고요. 그리고 속도를 올리건 내리건, 그리고 서스펜션 모드를 뭘로 하건 각각의 모드들이 정말 기능적으로 잘 분화되어 있다는 것. 제가 폴스타 3 탈 차량을 듀얼 모터로 거의 확정을 마음을 지금 굳혔는데 퍼포먼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폴스타 3의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트랙정입니다. 자, 일단 에어 서스펜션은 그 공도에서 앞서 소프트부터 핫까지 다 받고, 여기는 지금 승차감이라기보다는 핸들링과 반응성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2개만 써볼게요. 미들이랑 하드, 민첩함과 단단함, 이 2가지만 놓고 가보겠습니다. 폴스타 3의 매력적인 포인트, 이 사이드 볼스터를 스포티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조절 범위가 공격적으로 조여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30인치 허리인데 제 체형에도 노는 느낌 없이 살짝 조여주는 이런 느낌까지 날 정도로 볼스터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시작할 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잘 나와요.
160, 180. 자, 저렇게 중간에 슬라롬 CK인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가속을 해도 거의 190까지 올라갑니다. 살짝 앞쪽이 언더스티어로 루즈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지금 이 미들 세팅에서는요. 실제로 앞에 차도 보면 롤이 좀 있죠. 앞차도 단단하게 조여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인상적인 건 차가 지금 앞에 폴스타 3 다른 모델도 보면 롤이 좀 있는데, 롤이 들어갔을 때에 타이어의 그 대지 캠버라고, 차가 기울었을 때에 바퀴가 땅이랑 어느 각도로 만나는가를 보면 롤이 많아도 거의 수직으로 타이어를 세워놓는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구간입니다. 제가 ESC를 지금 켜고 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트랙 주행 기준으로 79% 배터리 잔량에 주행 가는 거리는 290km가 뜹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가 누워 있을 때 오른발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하중을 푹 눌러주면 뒤쪽의 모터의 파워가 앞쪽보다 훨씬 강해요. 폴스타 4는 전륜, 후륜이 퍼포먼스 스펙 같은 경우에 똑같은 200kW의 출력이었는데, 지금 폴스타 3는 FR 느낌으로 후륜에 더 강력한 모터, 전륜에는 좀 더 약한 모터가 서브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 오른발 페달 워크로 차 엉덩이를 조절한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폴스타 4에 비해서도 폴스타 3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 차가 폴스타 브랜드의 약간 아이덴티티 같은 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운전을 재밌게 표현할 줄 알아요. 자, 이제 하드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스펜션 최대한 스포티하게 단단함으로 놓고, 이게 앞 타이어의 그 미끄러지는 강도를 되게 피드백을 잘 구현을 해놔서 지금 언더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딱 영역의 시작점을 되게 평가하기가 직관적입니다. 자, 그리고 800V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이런, 보여요? 800V로 바뀌었기 때문에 급속 충전의 속도도 350kW까지 지원을 하지만, 이제 이런 회생제동에서 순간적으로 배터리로 밀어 넣어줄 수 있는, 반대로 말하면 제동력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치도 같이 올라갔죠. 야, 테일 해피 차량들은 뭐 스포츠 브랜드에서 종종 있었지만, 그게 요 E 세그먼트의 전기 SUV 형태에서는 흔치 않죠. 물론 이건 일반적인 모드로 탈 때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ESC를 스포츠로만 놓고 서스펜션을 가장 단단하게 반응성을 끌어올렸을 때에, 이때 비로소 굉장히 테일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요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생긴다고요. 슬라롬 할 때도 요 재미가 살아나요. 좀 보세요. 와, 대단해. 자, 이 차의 무게 적지 않습니다. 듀얼 모터가 2.4톤대, 퍼포먼스가 2.5톤을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속 롱턴에서 이 차 무게감을 느끼기 어려워, 그건 거짓말이에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껴져요. 덩치가 느껴지는데, 덩치가 느껴지는 거와 별개로 여전히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그 영역들, 그리고 이렇게 오른발로 꼬리를 조정할 수 있는 요런 여력들, 지금 요러한 부분들이 잘 담겨 있다는 거죠. 전기차라는 그 무게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그 어떤 잠재력을 정말 105% 정도씩을 끌어내 쓴다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폴스타 4는 재미보다는 빠른 주행, 정교한 주행에 더 칼날이 좀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폴스타 3는 고급스러움의 그 어떤 기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싹싹 재미있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줄 때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랩타임을 만들어주느냐,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느냐. 폴스타 4와 3의 철학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ESC는 이제 스포츠 모드. 확실히 그냥 ES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수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볼보에서 분리해서 나온 브랜드이고 안전에 대한 타협점이 거의 없는 브랜드다 싶어서 네, 여전히 ESC를 풀리 오프하는 것도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엔지니어 얘기 따르면 ESC 스포츠로도 원하는 움직임을 어쨌든 구현을 다 해줄 거고, 거기에서 가끔 만에 하나 통제를 넘어가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는 끝까지 막고 싶다. 그래서 ESC 풀 오프는 지금도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ESC가 다 꺼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막 드리프트의 각을 엄청나게 화려한 각으로 날릴 때 그때 잡는 거 외에는 살짝 예쁘게 날리는 드리프트 영역까지는 ESC 스포츠로 충분히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엉덩이를 탁탁탁 고쳐 앉는 이 느낌이, 이게 이 덩치에 이 크기 SUV가 맞나? 이 사이즈와 이 급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실력이라니까요. 회생제동력이 제로임에도 브레이킹을 살짝 얹고 롱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엉덩이가 움찔움찔,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앞쪽으로 돌려주는데 도움을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어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으로 타각이 들어가 있지만 사륜 드리프트 모션입니다. 그립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쭉 카운터각을 많이 쓰지 않으면 사륜 드리프트 모션으로 그냥 쭉 옆으로 재미있게 차를 밀고 가줘요. 그 폴스타 4로도 제가 제 차로 여기 트랙을 몇 번 돌아봤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고성능 전기차들 중에서 트랙을 30분 이상 쿨링 없이 버틸 수 있는 차량들은 없어요. 특히 브레이크 쪽. 네, 아무래도 이 고중량체를 계속 급제동해서 세우고 하려다 보면은 열이 축적되고 어느 순간 그 열로 인한 페이드가 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살짝 캘리퍼가 두두두두둥 하면서 그 열이 쭉 집적될 때에 그 저더의 초기 진동이 느껴지는 게 들리실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폴스타가 진짜 좋은 게 캘리퍼나 패드가 과열되면 과열됐다고 경고등을 띄워줘요. 이 알림이 없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랙에서 탈 때 특히 초심자분들은 자기 브레이크가 과열된 걸 모르고 계속 밟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동이 안 되고 그냥 쭉 밀리는, 약간 이런 예측이 안 되는 힘든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폴스타는 알려줄 수 있는 브레이크 온도 센서가 미리 알려주고 알람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 알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고 타면 돼요. 그게 뜨면 그때 쿨링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7렙은 돈 것 같은데 아직 경고등이 안 들어옵니다. 와, 이런 모션이 나오다니. 아, 이제 브레이크 열이 어느 정도 좀 받았죠. 자, 코너에서 탈출할 때는 방금 정도의 카운터가 필요할 정도의 쪽에 아주 그 강력한 F1 느낌으로 좀 더 강한 토크가 뒤쪽으로 가면서 타각을 풀면서 코너를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의 교과서 같은 움직임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전기차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스로틀에 대한 가능성 정말 조금 주고, 아 약간 계산이 잘못됐다 싶으면 잠깐 떼고 했을 때의 그 파워트레인의 반응성도 너무 직선적이고 칼 같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는 그 민감하게 차를 컨트롤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진짜 고출력 차량들 전기차 중에서는 너무 민감한 것 때문에 엑셀워크가 진짜 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너무 예민해서. 근데 지금 폴스타 3의 퍼포먼스는 예민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연기관 차에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차들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방금 모션도 보셨어요? 굳이 조금 제가 이 차에서 단점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센터 필링, 여기에서 이 초반에 이 스티어링의 반응성은 되게 패밀리 SUV처럼 조금 부드럽게 반응이 들어와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유럽에서 타봤던 400V의 그 초기형 폴스타 3에서도 비슷한 형태였거든요. 지금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각이 딱 요 정도부터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조향계에서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 지금 앞 타이어가 뭐 하고 있는지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선명한 피드백이 딱 넘어와요. 그래서 그 사이 공간이, 이건 아마 그냥 데일리의 어떤 유저빌리티를 생각한 의도적인 셋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초반엔 약간 뭉글뭉글한데 조금 돌리면 그때 갑자기 똘망해지는 그런 조향계의 느낌이 온다는 거, 요게 좀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폴스타 3 드리프트가 되느냐? 네,
가벼운 드리프트는 된다. 이게 기존의 폴스타 3의 그 400V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트윈 클러치 방식으로 LSD 역할을 해주는 능동 토크 배분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 800V로 바뀌면서 이제 그 부분들은 빠졌어요. 그리고 앞에 모터 스펙이랑 뒤에 모터 스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세 제어는 이제 토크 매니지먼트, 엔진 배터리의 출력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가 트랙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지금 이 새로운 스펙으로도 충분히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운드가 없어서 워낙 차가 조용하다는 게 이게 약간의 반감 포인트? 요즘에 다른 브랜드들이 워낙 가상 e스포츠 사운드를 많이 만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미 폴스타4를 타봤던 입장에서는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폴스타의 철학이라고 해요. 그 어떤 가공 사운드 없이 순수하게 그 소재와 구조가 낼 수 있는 그냥 그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네.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짐카나 하러 가볼 거예요. 이제 우진이랑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붙어보는, 우진이랑 이제 트랙 위에서 랩타임 경쟁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짐카나 해보는 거는 처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차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우진 선수도 지금 폴스타 타보고 행사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서 많이 타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발사! 이거 5초 7에 이거 뭐라고 해명하실 건가요? 25초 8. 그니까 왜 쳤어? 재밌다. 폰이 정리해서 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